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생 1호입니다. 2호입니다. 3호입니다. 4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생 5호입니다. 고3 때 치렀던 많은 모의고사 중에서 6월 평가원 영어 듣기에서 하나를 틀리는 바람에 하필 2등급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후에는 듣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듣기를 다 맞고 영어도 다 맞았습니다. 듣기 문제가 나올 때 뒤에 있는 독해 문제를 같이 풀면서 듣기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마다 다른 문제를 풀면서 듣기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분들 영어 듣기를 저희는 틀려본 적이 없어서 가장 낮은 등수가 아마 2학년 1학기 때 9등인가 했었어요. 전교생 200명인데 4%니까 총 8명한테 주는 상이 있거든요.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아요. 그 1학년 때는 다 들었다가 그때 9등을 해가지고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거고 약간 눈치도 보이는 거죠. 쟤 이제 성적 하락세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그때 당시에 성적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 왜 못 올라갔지 이번에? 약간 그런 느낌.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영어랑 수학을 3등급을 맞아서 한 전체에서 60등 정도? 그렇게 낮은 등수를 받았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2등이 나와도 서울대를 갈 수 있어요. 아, 네, 당연히 갈 수 있죠. 충격을 기회로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 그러시네요. 아, 왜 중요한 사실 말하는 아,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해서 갔습니다, 대학을. 중학교 때는 제가 그래도 등수가 잘 나오던 편이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낮은 등수를 실제로 맞으니까 되게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중학교 때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제 책상 앞에 써놓고 예, 내가 놀 때 얘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친구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6등을 했었는데요. 아는 문제도 채점해보면 틀려있고 그런 경우가 몰려서 있었던 학기인 것 같아요. 기숙사 살 때라서 부모님한테 전화도 막 해서 공부 그만하고 싶다고 집 가고 싶다고 많이 찡찡대기도 하고 슬럼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많이 힘이 되어주셔서 위로를 얻고 제일 큰 목표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울대 의대만을 목표로 설정한 후에 성적을 다시 향상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6학년도 그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거 왜 말하는데? 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정시로 가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랑 겹치지 않는 과목 중국어를 제가 좀 못해가지고 35등 정도 했던 게 제일 낮은 등수인 것 같습니다. 아, 중국어까지 포함한 거는 한 5등, 6등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 아, 근데 이 거짓말은 이따가 나중에 심판하면 되니까. 안 돼. 아, 수능 네. 잘 찍었죠. 그냥 교육 과정대로만 따라가면은 실수만 하지 말자는 생각이 되게 컸었고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진짜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 모의고사까지 풀어봤었고 무조건 많이 풀어봤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수를 잡는데. 아, 그 교육 과정에는 또 이제 학원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완벽히 혼자 하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저희가 다. 카메라 좀 잠깐 꺼주세요. 열등감이죠. 그 외에는 따로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합격 당시에는 내가 공부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본과 오고 시험 보고 나니까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또 우울하고 나 여기 오길 잘못했다 되게 후회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되게 공부를 잘해요.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 특징이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달라요. 고등학교 때 솔직히 열심히 한다 해도 7시간씩 자고 했잖아요. 근데 의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진짜 거의 2~3시간 새벽 5~6시에 같이 공부하다 나오고 또 9시 수업 들으러 가고 이게 진짜 열심히구나 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못 느꼈는데 대학교 와서 느꼈어요. 네. 2학기 개강하고 첫 시험이었는데 제가 그때 목감기랑 목 바깥쪽에 근육통이랑 같이 와서 아팠던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벗어나서 집에 가자니 마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계속 앉아서 아파하던 때가 있었어서 그래서 그때 좀 서울대 의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목이 제일 등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오지 말 거라는 순간은 딱히 없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본과 생활이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상상했던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본과에 와보니까 그 모든 걸 뛰어넘을 만큼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냥 어차피 돌아가도 서울대 의대 다시 올 거잖아 생각하면서 네, 공부를 잘해서 그래요. 공부를 잘하니까. 네. 방학이 되게 짧거든요. 1학기 종강이 7월 6일에 했고요. 2학기 개강을 8월 2일에 했어요. 종강이 되게 느리고 개강이 되게 빠른데 방학 기간에 막 친구들 놀러 가고 그런 사진이나 막 영상들을 SNS에 올린 거 보면 템 나가지고 힘든 게 많고요. 저희 또 시험 기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의 2주에 한 번 걸로 시험을 치르는데 저희 시험 기간에 친구들 노는 때가 많아가지고 되게 부러워서 서울대 의대 안 왔으면 나도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었겠지 생각은 하는데 근데 또 제 또래 남자애들 보면 이제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머리를 들고 그럴 때 보면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애들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극 중의 재미를 위해서 좀 과장이나 일반화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의대생 하면은 돈 혹은 부모님의 욕심, 삐뚤어진 방법 등을 어떻게 만들어진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다 자기 스스로 서울대 의대를 원했고 자기 스스로가 원동력이 돼서 올 수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입시 컨설팅, 컨설팅은 있다는 건 방향 그런데. 잡아주는 거 있잖아. 입시 컨설팅으로 유명한 학원들 많죠. 컨설팅도 우리 때는 없었어요. 아 근데 내 이게 친구들 많이 있었어. 받았어. 내 친구들 아, 많이 받았어. 제 또래 친구들이 가지는 편견이 보통 쟤네는 공부만 잘하고 인성도 별로일 거라니 아니면 막 다른 건 잘하는 거 없다. 놀 줄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뼈 맞았어. 동기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취미 활동도 많이 즐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 랩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형도 저희 과 동아리 밴드 동아리에서 기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도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맞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이 하는 거 잘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오, 너 서울대 의대생같이 생겼어. 아니면 너 서울대 의대생같이 안 생겼는데? 라는 말이 듣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제일 기억이 나죠. 오늘 녹화한다고 머리 세우고 사람 저거. 잠깐만. 수석 입학 아닌 사람 적어주세요. 오늘 또 방송 출연한다고 워커 신고 온 친구죠. 정시로 합격을 해가지고 정시도 면접을 보긴 보는데 이건 이제 점수를 매기는 용도가 아니고 이 학생이 합격할 점수인데 합격을 시켜도 되냐 마냐 정하는 면접이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이제 해부 동아리의 회장인데 거기 해부를 하고 남은 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한 번도 해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법조안을 살펴보고 불법이 아니라면 뒷상 같은데 묻고 묘를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해부 실험을 본과에 가서도 자주 하고 할 거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았어요. MMI라는 걸 봐요. 스카이캐슬에도 이번에 나왔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 되게 어이없었던 게 있는데 철수와 영희의 출석표였어요. 철수와 영희가 언제 지각을 했는지에 대한 표시를 주고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지? 하나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음에 철수와 영희가 지각할 확률은?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은 안 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항상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 다양한 변수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지각할 확률은 저희의 두뇌상으로는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다행히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본인은 변수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잠깐만. 하나, 둘, 셋. 앞으로도 저한테 많은 이득을 바라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우승시켜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사는 최종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거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궁극적인 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오시게 된다면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라. 입시는 자기 혼자와의 싸움이다. 엄마도 필요 없다. 아니, 그러니까 엄마의 보조는 필요할 수 있어도 오디오 너무 겹치면 이제 편집이 힘들어.